자,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4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의 시작은 파이프 렉입니다. 파이프 렉은 철골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는 배관의 길인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이퀴먼트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경험상 파이프렉이 기계를 올리는 일이 흔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은 에어핀 쿨러 정도의 기계만이 파이프렉 위에 올라갑니다. 에어핀 쿨러는 파이프렉 최상부에 놓이는 장치로서 바람을 통해 유체를 냉각시키는 장치입니다. 해당 기계는 별도의 챕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추후 영상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파이프렉에 기계를 놓는 것은 파이프렉 내부의 설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계 배치 시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현장에서 열교환기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계가 있는 케이스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목차는 총 5개로 구분하여 네 번째까지는 기초 지식에 대한 내용으로 해외 EPC사의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습니다. 5번째에는 실무에서의 접근을 보여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든 디자인 관련 영상의 목차는 이런 식으로 기계 위치를 잡는 방법, 플로플랜, 그 다음 배관팀이 수행하는 철골의 기본 설계, 그리고 배관의 배치를 다루고 마지막에는 실무 적용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프렉은 설계 진행이 가장 빨라야 하는 곳입니다. 시공도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면도 가장 먼저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P&ID를 받으면 파이프렉에 어떤 배관들을 태워야 하는지와 옵사이트 혹은 배터리 리미트에서 프로세스 에어리어로 넘어와야 하는 배관들을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마지막 단원까지 영상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파이프렉에 배관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파이프렉에 올릴 배관들이 기계에 연결되어 있다면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스팀의 응축수를 모아야 하는 콘덴세이트 탱크의 높이가 파이프렉에 올릴 배관의 높이보다 높으면 압력 강화가 심하거나 공급 쪽 밸브가 닫힌 경우 잔여 응축수가 콘덴세이트 탱크에 오지 않고 배관에 모일 수가 있으니 좋지 않을 겁니다. 불필요한 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의 위치와 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계와 배관의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잡는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파이프렉의 기초 개념은 이미 앞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고 전제책을 통해 추가 이야기를 했으니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PPT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되도록 적어 놓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관팀에서 파이프렉 레이아웃은 단순히 배관의 배치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피드에서 정해졌던 높이와 단수를 변경하게 될 수도 있고 피드 프로젝트에서는 하지 않은 플랫폼의 접근과 레더의 설치, 스테어의 설치와 같은 것에 대한 컨셉을 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각각의 단별로 어떤 배관을 몇 단에 올릴지도 정하게 됩니다. 배관팀이 대략적인 초안을 작성하고 파이프렉에 로딩 인폼을 작성하여 토건팀에게 전달하면 토건팀은 배관팀에서 잡은 플랫폼 등의 컨셉과 개별 단에 걸리는 하중 등을 참고하여 파이프렉의 보강제와 철골 기둥의 푸팅이나 코일 등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기 및 개장팀에서는 배관팀의 모델링을 보고 트레이를 설계하여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1층에는 정션 박스나 이런 것들이 깔리고 조명 같은 것들도 모델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속 부서가 업무를 진행하려면 배관팀이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차적으로 플롯 플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렉의 플롯 플랜은 이미 피드에서 정해지므로 디테일 엔지니어링에서 파이프렉의 위치를 바꾸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판을 바꾸거나 단수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아예 기둥들의 위치를 통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파이프렉을 이 위쪽으로 배치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렉의 모든 배관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동시키는 길이므로 전체 공장을 아우르는 형태를 띠게 되며 다른 이퀴먼트들이라면 플롯 플랜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파이프렉에서의 플롯 플랜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PPT상에서는 해외 EPC사의 디자인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여러가지 타입들을 한번 넣어봤는데 굳이 이런 걸 몰라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페이지는 그냥 보이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업에서 보이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다음 차수에 도면 밟을 때는 해당 페이지를 삭제하겠다는 의미의 표기입니다. 말없이 삭제해버리면 그 도면을 보는 사람이 삭제가 된 건지 빠뜨린 건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다 설명하지 않은 형태별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이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드 할 것을 굳이 여기 넣어 놓은 이유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께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들로 파이프렉이 형성되는지 보여드리고자 함입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형태들은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고 현업에서 쓰이는 용어도 아닙니다. 어떻게 에어리어를 아우르는지만 참고만 하고 파란색은 로드, 녹색은 각 에어리어의 이퀴먼트들, 핑크색은 파이프렉입니다. 이퀴먼트의 배치를 설명드릴 때 로드가 각각의 에어리어를 둘러싼다고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로드가 있다는 것은 에어리어가 각각 다르게 된다는 의미인 것을 상기를 하시고 파이프렉 전체의 에어리어를 아우른다는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업에서는 사진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파이프렉이 형성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림보다 여기 사진 한 장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파이프렉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정 거리가 필요한 모든 배관이 올라갑니다. 유닛과 유닛을 가로지르는 배관이나 기계 간의 거리가 먼 배관, 그리고 유닛에 공급할 피드 파이핑 등이 프로세스 파이프로서 올라갈 것이고, 플레어 혹은 블로잉이나 유틸리티 파이핑처럼 에어리어 전체에 공급을 해야 하거나 에어리어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들을 이송시킬 배관들이 올라갑니다. 전기선도 많으면 한 대 묶어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니 전기 배선 트레이나 트레이 덕트 같은 것들도 올라갑니다. 각종 밸브나 인스트루먼트 아이템이 이것저것 많이 설치되면 멘터넌스도 해야 되니까 통행로도 필요해질 것이고, 화재 시에 소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 설비 배관도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롬2가 먼 경우에는 어떤 것이든 파이프렉을 이용한다는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공 플랜트의 경우 메인 파이프렉은 단일 단으로 형성되기가 힘듭니다. 배관의 사이즈나 개수를 생각하면 여러 단으로 구성해야만 필요한 것들을 모두 파이프렉에 구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으로 구성하고 각 단별로 유체를 구분하여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금 전에 파이프렉에 올라가는 것들을 단별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파이프는 가장 하부에 위치합니다. 파이프렉을 통해 진행되는 거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져 하부에 설치합니다. 유틸리티 파이프, 파이어파이팅 파이프 이런 것들은 플랜트 전반에 걸쳐 공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파이프렉을 통해 진행되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하부에 설치하기보다는 프로세스 파이프 위로 올립니다. 그 위에는 일렉트릭 앤 인스트루먼트 트레이를 올립니다. 이 친구들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유체의 리크가 케이블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좋고, 행여라도 피보기상의 스파크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일렉트릭 앤 인스트루먼트 트레이만큼이나 높은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플레어 앤 블로잉 파이프입니다. 플레어 앤 블로잉 파이프는 플랜트 상황에 맞춰서 일렉트릭 앤 인스트루먼트 트레이 위에 올라갈 때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높아야 하는 이유는 플레어 파이핑의 설계 조건이 노 포켓 그리고 슬롭 두 가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고, 플랫 파이핑의 목적지에 해당하는 넉아웃 드럼이나 스택과 같은 장비보다는 높은 곳에서 프리드레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어리어 전체에서 발생한 가스들이 모이기 때문에 배관의 사이즈가 매우 크고 플랫턴을 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파이프렉의 한 단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배관에 있는 곳에는 다른 배관들을 함께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SV 밸브들의 디스차지 배관들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PSV가 높은 곳에 설치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플레어 앤 블로잉 파이프들의 기본적인 높이가 높기 때문입니다. PSV는 플레어 파이핑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플레어 배관의 상부에 꽂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플레어 배관의 TOP에 꽂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PSV는 반드시 메인터넌스가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파이프렉에 PSV를 설치한다면 보통 파이프렉 최상단에 플랫폼을 구성하고 플랫폼에서 액세스가 가능한 위치에 구성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에어핀 쿨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에어핀 쿨러는 에어리어에 위치할 수도 있고 파이프렉 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핀 쿨러는 어느 곳에 설치되든 항상 최상부에 설치가 됩니다. 여러가지 타입이 있겠지만 많이 쓰이는 게 모터를 하부에 달고 바람을 위로 쏘아서 쿨링을 진행하므로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는 조건으로 가장 최상부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